안녕하세요, 건거미큐입니다. 이번 영상은 섀도우 세팅 가이드 영상이고요. 자, 저렴하게 방어 무시를 맞출 수 있는 섀도우 세팅은 또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낙원단 섀도우와 부스터 섀도우에서 더 그 이상의 능력이 좋은 섀도우 세팅을 하려면 어떤 섀도우를 써야 될까? 섀도우의 종류와 그 하는 역할, 또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세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 같은 경우는 어디서 얻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기본적으로 뒷판이라고 합니다. 특수 장비. 캐시 아이템이기 때문에 몬스터에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캐시 아이템을 까다 보면 랜덤하게 얻어낼 수 있거든요. 섀도우의 재료는 2레벨 방어구와 4레벨 무기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파괴 확률이 있다는 거고요.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는 캐시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출시되는 거고, 지금 현재 풀스펠, 풀파워, 마스터 섀도우가 업데이트가 된 상황입니다. 카프라 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스터 웨폰 섀도우와 이 실드 섀도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섀도우는 별로 그렇게 큰 능력치가 없죠. 이거 말고 뭐가 있냐면 직업의 이름을 따온 섀도우가 있습니다. M 섀도우라고, 이제 드래곤나이트를 예를 들어볼게요. 드래곤나이트 직업 이름이죠. 직업 이름을 따온 섀도우가 이렇게 있는데요. M 드래곤나이트 이어링 섀도우, M 드래곤나이트 펜던트, M 드래곤나이트 아머, M 드래곤나이트 슈즈 섀도우가 있습니다. 그럼 세트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자, 웨폰, 이어링, 펜던트 이게 한 세트, 그리고 또 아머, 슈즈, 쉴드가 한 세트. 이 두 가지 세트를 모두 착용한 걸 6셋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스터 60 또는 40셋이라고 하는 거는, 40은 이 직업 이름을 딴 이것만 판다는 거고, 60이라고 하면은 10재련된 이 6가지 섀도우를 말을 합니다. 모두 다 10재련이 돼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10재련이 되면 좋겠죠. 약간의 데미지 상승이 있습니다. 요 2재련당 데미지 증가가 조금 있어요. 웨폰과 실드에는. 그러나 이 섀도우는 최소치 27재련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섀도우의 목적, 가장 1순위 바로 방어 무시입니다. 유틸이 뛰어난 섀도우고 데미지가 많이 올라가는 섀도우라도 방어 무시가 일어나지 않는 섀도우는 세팅을 할 필요성조차 없어요. 방어 무시를 맞추지 않는 경우는 보스 카드인 타나토스의 기억 카드를 세팅하는 경우에만 방어 무시가 없어도 됩니다. 그런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방어 무시를 가장 기본적으로 맞춰도 되는데, 이 마스터는 그러면 어떻게 세팅을 하냐? 재련도의 합이 27재련일 경우 물리 마법 방어력 50% 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링, 펜던트, 웨폰의 합이 27재련이면 돼요. 또한 쉴드 쪽도 아머, 슈즈, 쉴드가 27재련이면 10 플러스 50, 즉 100%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전부 다 차게 돼요. 자, 그랬을 경우에 어떤 재련치를 맞추면 좋냐? 자, 모두 다 10재련이 되면 27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 해당 옵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 부담이 좀 크다. 그러면 웨폰 7재련, 또 쉴드 7재련, 나머지 10재련으로 맞추시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아요. 27세트로 맞춰주셔도 됩니다. 자,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인챈트가 되어 있죠? 파워상, 드래고닉 브레스, 이렇게 인챈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냐? 자, NPC 지키에게 가져가서 섀도우 에센스로 합니다. 섀도우 에센스가 첫 번째 인챈트 때 1개, 두 번째 인챈트 때 5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부위당 에센스 6개가 소비됩니다. 자, 마스터 웨폰과 실드에도 보면 이렇게 인챈트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스테이터스 인챈트는 에센스 1개, 그리고 특성 스테이터스 인챈트는 에센스가 5개가 들어가서 한 부위당 6개. 그러니까 모든 부위를 다 인챈을 할 경우에는 36개가 들어갑니다. 인챈트가 안 되어 있는 섀도우를 사실 때는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한 에센스로 인챈트하는 건 확정 인챈트긴 하지만 초기화가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마스터 섀도우를 핵 앤드 슬래셔를 사용하는 드래곤나이트를 육성 중인데 드래고닉 브레스가 인챈트 되어 있는 걸 사면 맞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땐 인챈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마스터 섀도우의 그럼 장점이 뭐냐? 풀 템페스트, 풀 페니트레이션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최근에 게임하셨던 분들은 이 마스터 섀도우의 존재에 대해서 좀 의아하실 수 있어요. 마스터 섀도우의 장점, 모두 6세트를 착용했을 경우에는 저항 무시가 있습니다. 몬스터는 방어력은 따르고 저항은 또 따릅니다. 우리가 섀도우로 방어 무시를 하는 것은 보통 방어 쪽만 무시를 합니다. 20%긴 하지만 저항치를 일부분 무시할 수 있고, 이것은 섀도우 크로스의 포턴트 베넘, 카디날 스킬의 아그루그투 스텔론과 비슷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스킬과도 시너지가 좋죠. 9 바르먼트 던전까지는 사실 마스터 섀도우의 능력이 그렇게 좋다고 보기가 좀 애매하지만, 심층 1층 이상, 그러니까 최상위권에 근접하는 몬스터를 상대할수록 저항치가 높게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풀 페니트레이션보다 더 높은 데미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극딜형 섀도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가형 섀도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저가 섀도우 세팅하는 법에 대해서는 알려드렸지만 그 섀도우 세팅법은 단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데 보스형 몬스터에게 방어력 무시는 확장 직업을 제외하고는 좀 잡기가 힘듭니다. 일반 직업은. 왜냐면 보스형에겐 60%, 일반형에게만 100%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파밍 활동에서는 좋지만 인던에서 보스를 잡아내거나 그럴 때는 사실 마스터 섀도우보다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마스터 섀도우가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마스터 섀도우는 예전에 제가 영상 올린 저가 섀도우 세팅법 영상보다 실질적으로 좀 더 괜찮다 옵션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 섀도우 이렇게 딜도 잘 나오고 풀 페니트레이션보다 경우에 따라선 더 데미지가 잘 나올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쓰는 섀도우는 또 아니에요. 마스터 섀도우의 단점도 크기 때문이죠. 자, 가격이 저렴하고 딜도 너무 잘 나오고, 하지만 뭐가 빠져있냐? 유틸성이 일단 빠져있습니다. 풀 페니트레이션 같은 세팅은 두 가지로 방어 무시를 잡아내고 나머지 내부위에서 뭘 챙길 수 있냐? 여러 가지 챙길 수 있어요. 딜뿐만 아니고 이동 속도 증가, 캐스팅 감소, 공격 속도 증가, 글로벌 쿨타임 감소, HP 흡수, 아이템을 주울 수 있는 탐욕, 이런 여러 가지 유틸성을 전부 다 포기해야 됩니다. 섀도우에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번장비 또는 스킬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섀도우 세팅이 항상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마스터 섀도우가 풀 페니트레이션보다 더 싼 이유도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레벨 제한이 200입니다. 200. 그래서 3차 직업 육성 때는 사용하지 못해요. 육성 단계에서 사용을 하지 못한다. 또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무기 페널티가 심각한 무기들이 있어요. 채찍, 단검, 책, 이런 무기를 쓰는 직업은 특정 몬스터에게, 특히 대형 몬스터에게 페널티가 높게 발생을 합니다. 무기는 페널티라는 게 있어요. 각 무기당 페널티는 다르고, 무기 페널티 같은 경우는 25%까지는 괜찮은데 한 50% 되면 확실히 인피니티 섀도우 없이는 좀 세팅이 힘듭니다. 인피니티를 대체할 수 있는 카드는 이제 드레이크 카드가 있죠. 드레이크 카드 세팅을 하지 않는 이상 마스터 섀도우 쓰기가 조금 거북스러운데, 자, 이 인피니티 섀도우를 쓰지 못한다는 점이 큽니다. 그래서 무기 페널티가 심각한 직업은 마스터 섀도우를 좀 꺼려합니다. 그런 이유로 가격도 저렴하고 딜도 정말 잘 나오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딜만 잘 나오는 좀 무식한 섀도우입니다. 육성 단계에서도 쓰지 못하고 유틸성도 결여돼 있고 특정 직업은 또 쓰기가 거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스터 섀도우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쓰냐, 풀 페니트레이션이 있지만 저항이 높은 몬스터를 상대함에 있어서 스킬을 한 가지 써가지고 스킬 인챈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점까지 살리는 그런 섀도우 세팅을 하기 원하는 분, 또는 풀 페니트레이션 조합이 너무 비싸니까 그 전에 거쳤다 갈 섀도우로 쓰기 위함, 이 두 가지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마스터 섀도우라는 게 전에는 없었지만 모두 다 지금 출시가 된 상황이니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마스터 섀도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고가 세팅, 풀 페니트레이션과 풀 템페스트를 조합했을 때 나오는 그런 세팅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 페니트레이션은 마스터와 다르죠. 두 가지만 착용하면 방어 무시가 가능합니다. 물론 재련도 합 18 이상일 경우에 가능하고요. 이 두 가지만 딱 차면 돼요. 아머 슈즈 또는 이어링 펜던트를 착용하시면 됩니다. 둘 다 차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착용을 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그럼 이어링 펜던트가 좋습니까? 아머 슈즈가 좋습니까? 뭘 맞춰야 됩니까? 자, 기본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아머 슈즈 할걸, 이어링 펜던트 할걸, 이런 후회가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세팅할 땐 전혀 문제없어. 이후에 들어가는 피스로 들어가는 것들을 조합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외 상황에 대해서 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머 슈즈를 맞췄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나머지 부위가 어떤 게 보편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바로 물리 계열 같은 경우 맥시멈 맘모스가 아머 슈즈, 이어링 펜던트가 있는데 아머 슈즈로 맞췄기 때문에 이어링과 펜던트가 보통 들어갑니다. 맥시멈 맘모스를 쓰는 이유, 첫 번째, 넉백이 되지 않습니다. 몬스터를 상대하다 보면 밀쳐내는 스킬을 쓰는데 그런 밀침 효과에는 저항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끌어당기는 스킬, 죽음의 소나기, 위치 변환 같은 건 막지 못합니다. 단순하게 이제 밀쳐내는 거. 이제 개폐 마법 대회 같은 데 가면 유필 썬더로 나를 막 밀쳐내는데 그때 맥시멈 맘모스를 사용을 하면 밀쳐지지가 않고요. 그런 유틸성과 더불어서 뭘 가지고 있냐? 모든 속성적 추뎀이 있습니다. 모든 속성적에게 주는 추뎀 효과는 모크적, 금물딜, 크리 데미지보다 더 챙기기 힘든 옵션 중에 하나로서 이 섀도우에서 증뎀을 챙겨감으로 증뎀 밸런스를 맞추고 내 딜을 극한으로 끌어내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교복화되어 있는 세팅은 풀 페니트레이션, 슈즈, 아머, 그리고 이어링 펜던트를 끼면 그럼 웨폰 부위가 남잖아요. 크리 계열이든 비크리 계열이든 상관없이
인피니티 웨폰 섀도우 17연도 무기 페널티가 사라진다. 아까 제가 무기 페널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이게 딱 물리 공격 캐릭의 교복화된 세팅입니다. 물론 교복치고는 좀 비싸죠. 그러나 이 풀 페니트레이션을 맞추고 나서 내가 우선적으로 맞춰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풀 페니트레이션과 맥시멈 마머스와 인피니티 섀도우입니다. 쉴드를 쓰든 웨폰을 쓰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웨폰 쪽을 많이 선호를 하는 까닭은 크리 계열 같은 경우는 이 다음에 쉴드가 끼잖아. 쉴드를 뭘 끼냐, 메가블리츠 쉴드 섀도우를 많이 착용을 합니다. 메가블리츠 섀도우 같은 경우는 공격 속도, 크리티컬 확률, 그리고 C레라는 옵션, C레이트가 크리 데미지 올려가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크리티컬 직업군 같은 경우는 메가블리츠를 선호를 많이 합니다. 쉴드와 웨폰의 옵션은 달라요. 여기는 또 크리울이 없단 말이지. 메가블리츠 웨폰이 쉴드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피니티 웨폰 섀도우, 메가블리츠 쉴드 섀도우, 맥시멈 마머스, 이어링, 펜던트, 풀 페니트레이션, 이게 6가지가 거의 국룰화가 돼 있어요. 보편적으로 내가 딜을 내고 세팅을 하는데 그냥 후회 없는 세팅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크리 계열은 어떻게 세팅을 할까요? 비크리 계열 같은 경우는 웨폰 실드가 바뀌겠죠. 보통 굴쿨과 공속을 높게 올려준 세퍼레이트 리로드도 메가블리츠 대신으로 쓸 수가 있고, 이거는 공격 속도와 글로벌 쿨타임이 붙어있는 섀도우입니다. 마공 직업도 세퍼레이트 리로드를 많이 쓰거든요. 이런 섀도우를 또 쓸 수가 있고, 앱솔브라는 게 또 있습니다. 앱솔브 HP 흡수 2%와 SP 흡수 1%, 흡수가 좀 있어야 되는 캐릭터가 터널을 많이 하는 섀도우 세팅이고, 이거는 웨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 페널티가 필요 없고 인피가 필요 없는 직업군은 앱소브를 양쪽에 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맥시멈 맘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맥시멈 맘머스 말고도 로드 베어러즈라는 게 있습니다. 자, 로드 베어러즈. 이렇게 맥시멈 맘머스를 대체하는 섀도우 로드 베어러즈. 자, 로드 베어러즈는 기본적으로 공격력 쪽에서는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반 사냥을 할 때는 별로 필요 없을 수 있어요. 로드 베어러즈는 HP를 25%나 올려주고 또 모든 크기 적에게 주는 데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리 마법 할 것 없이 많이 선호를 하는 섀도우예요. 생존형 섀도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로드 베어러즈가 조금 더 각광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텔레포트가 불가능한 심층 1층과 심층 어비스 같은 데 보면 로드 베어러즈를 착용했을 때 상당히 편합니다. 왜냐, 파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직접 걸어 다닐 때가 많은데 그럴 때 몬스터에게 피격당하면 어쩌죠? 움찔움찔 되는 그런 효과 때문에 셀렉도 발생이 되고 몰려서 죽을 수도 있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상당히 내성이 있다는 거죠. HP 증가와 함께 뭐가 있냐? 바로 무한 인듀어 효과. 이것 때문에 로드 베어러즈의 입지가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자, 로드 베어러즈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맥시멈 맘머스냐, 로드 베어러즈냐. 심층 1층 이상의 고난이도 던전을 가는 경우에는 맥시멈 맘머스보다 저는 로드 베어러즈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내가 가는 곳이 구 바르문트나 시간 던전 거기까지면 사실 맥시멈 맘머스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딜 올려주는 거는 퍼펙트 사이즈 웨폰 섀도우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모든 크기적 데미지를 좀 끌어내주면서 데미지를 좀 좋게 만들어주는 섀도우면서 좀 저렴합니다. 저렴한 거에 비해서는 능력치가 괜찮습니다. 퍼펙트 사이즈 웨폰 섀도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거와 같이 저렴하면서 좀 쓸만한 거, 듀러블이라는 섀도우가 있습니다. 듀러블도 좀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섀도우가 조금 부담되면 이 듀러블도 가끔씩 쓴다는 거. 그리고 크리티컬 확률이 모자라, 메가블리츠를 꼈음에도 크리율 땡기기가 너무 힘들다, 이럴 때 쓸만한 거 또 크리티컬 히트 웨폰 섀도우라고 또 있습니다. 크리율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섀도우 중에 하나죠. 공격 속도 올려주는 거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메가블리츠 웨폰 섀도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섀도우를 능동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풀파워 섀도우라는 게 또 생겼죠. 새로 출시된 섀도우 중에 풀파워가 있습니다. 자, 풀파워 섀도우의 조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풀파워와 풀파워 슈즈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인첸이 가능한데 인첸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아머와 슈즈밖에 없어요. 이어링 펜던트가 없습니다. 그 말은 즉 풀 페니트레이션 아머 섀도우와 슈즈 섀도우를 착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극딜형 섀도우인 풀파워를 쓰려면 내가 어떻게 풀페니 이어링과 풀페니 펜던트로 맞추셔야 된다는 거죠, 애초에. 그러니까 아까 기본적으로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내가 풀파워까지 생각하는 그 정도에 와서는 내가 풀 페니트레이션을 이어링 펜던트로 맞춰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머 슈즈와 펜던트 이어링으로 맞췄을 때 그 각각 이점과 단점이 다른데, 이점이라고 하면 풀파워 세팅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풀파워 슈즈, 아머, 그리고 페니트레이션, 펜던트, 이어링을 낍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세트 옵션이 뭐가 있냐, 바로 피지컬, 파워, 웨폰 섀도우와 쉴드 섀도우가 있습니다.
피지컬과 함께 장착 시 또 재련도의 합이 18 이상일 경우 피어텍과 파워의 추가 증가. 슈즈 또한 마찬가지로 피지컬 파워 실드 섀도우와 함께 장착 시 데미지 증가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극딜형 섀도우인데요. 물론 하나씩 세트 효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피지컬 파워 한쪽은 빼도 됩니다. 이런 세팅을 했을 경우에는 펜던트와 이어링을 장착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마스터 섀도우랑 또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왜냐? 자, 가격이 이게 훨씬 비싸요. 일반적으로는 이 풀파워 세팅이 마스터보다 더 잘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항치가 높은 고레벨 던전을 가면 그 데미지가 차이가 별로 안 난다 그래요. 그러면 이 섀도우의 장점은 내가 육성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풀 페니트레이션을 쓰면서 다른 섀도우도 있으면서 다른 유틸성 섀도우를 죄다 빼고 세팅이 되면서 극딜을 노릴 때는 이 풀파워 세팅을 쓴다는 거지.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이 피지컬은 싼데 이 풀파워 쪽이 비싸기 때문에 저렴하게 맞출 수 있다. 그런 섀도우는 아니에요. 그리고 마스터 섀도우 또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모호한 점이 있긴 하지만 마스터 섀도우처럼 모든 피스를 다 장착해야 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율성은 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섀도우 세팅법도 있다는 걸 여러분께 좀 알려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어링 펜던트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육성 부분에서 보면 또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바로 섀도우 중에 하나 설명 안 드린 게 올마이티가 있습니다. 올마이티 이어링 펜던트 섀도우가 있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자, 10재련 기준으로 올스탯 10씩 올라가요. 단독으로 낄 수도 있고 이어링 펜던트밖에 없습니다. 초반 육성 단계에서 스탯 병캐를 맞추거나 또는 공격 속도나 생존이 부족할 때 올스탯 20, 후반 되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반 단계에서는 스테이터스가 부족할 때는 저도 육성 단계에서 올마이티 섀도우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올마이티 섀도우를 장착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링 펜던트로 풀 페니트레이션을 맞추게 되는 경우에는요. 또 스킬 섀도우 중에 쿨타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어링 펜던트가 많은 편입니다. 자, 이그니션으로 드래곤나이트를 육성할 때 이그니션 브레이크의 쿨타임을 감소시켜주는 이그니션 이어링 섀도우가 바로 이 이어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펜이 이어링 섀도우로 세팅을 해놓으면 이걸 착용하기 좀 거북스럽겠죠. 이런 것처럼 3차 직업에 스킬 섀도우를 착용하지 못한다든가 올마이티 섀도우를 착용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단점은 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극한의 질량을 내는 그런 세팅을 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이어링 펜던트 쪽을 저는 추천드리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떤 부위를 쓰셔도 조금 서로 좀 아쉬운 점은 있기 때문에 뭘 써도 괜찮겠다. 예, 좀 저렴한 걸 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풀 페니트레이션을 먼저 메인으로 잡고 나서 다른 부위를 구색을 맞추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마공 쪽, 마공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터 섀도우는 똑같아요. 마공 쪽도 직업 이름이 붙어있는 섀도우와 마스터 웨폰과 실드를 차는 건 똑같고, 그러면 이제 풀 템페스트로 인한 세팅법. 이것도 아머 슈즈로 했을 경우에 풀스펠을 또 못 차니까 이번에는 이어링 펜던트로 좀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 템페스트 펜던트 섀도우와 이어링 섀도우를 구매했다 칩시다. 아머트도 괜찮아요. 똑같습니다. 아머 슈즈를 썼을 경우는 제한점이 생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뭘 사도 상관없다. 그럼 딱 기본이잖아요. 방어무시 챙겼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나머지를 어떻게 맞춰야 되나 하는 질문들이 많은데요. 마공은 조금 많이 갈립니다. 마공은 여러 가지 섀도우가 있는데요. 요즘은 로드 베어러즈를 마공 쪽은 가장 선호를 많이 합니다. 로드 베어러즈. 마공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좀 체력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원거리에서 무빙샷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끊기지 않는 효과가 있는 게 너무 좋고 생존 올라가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맥시멈 맘모스와 로드 베어러즈는 딜 차이가 제법 납니다. 물론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HP에 증가해서 데미지가 올라가는 인퀴지터, 드래고닉 브레스, 드래곤 나이트 이 두 가지 유형은 로드 베어러즈가 더 많이 나와요. 하지만 그 두 가지 유형을 제외하고는 로드 베어러즈보다 압도적으로 맥시멈 맘모스가 잘 나옵니다. 데미지가. 그런데 마공은 극딜 섀도우라고 할 수 있는 트루잼 섀도우와 로드 베어러즈가 큰 차이가 나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조금이라도 딜량을 올리려고 트루잼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극딜 섀도우 중엔 트루잼스톤 섀도우가 있습니다. 로드 베어러즈를 이렇게 빼버리고 트루잼 두 개를 끼게 되죠. 하지만 요즘은 잘 쓰지 않아요. 왜냐? 맥시멈 맘모스 봅시다. 넉백 방지, 로드 베어러즈 끊김 방지, 트루잼은 페널티가 있어요. SP 소모량이 40%나 증가하는 페널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속성 마법 데미지도 있고 변동 캐스팅 감소도 있고요. 모든 크기적 데미지 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크기적 데미지 증가 때문에 많이 썼지만 맥시멈 맘모스랑 비교했을 때 어떠죠? 맥시멈 맘모스는 모든 속성 적에게 주는 데미지가 올라가요. 그나마 좀 유니크한 증감이 올라가는데 이 모든 크기적은 어디에 합산이 되냐? 무기에 있는 카드, 뽀뽀 카드 같은 거 많이 씁니다. 뽀뽀, 변이하는 백색이 기사 이런 크기 증된 카드를 많이 씁니다. 법사 계열은. 거기에 합산돼서 딜 증가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모든 속성 적에게 주는 데미지였으면 트루 잼스톤은 지금보다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SP 소비량 증가까지 있습니다. 요즘은 이거 말고도 또 SP 소모량 증가하는 카드와 장비들이 다수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SP가 너무 딸리다는 얘기죠. 만화수 비쌉니다. 이 만화수 언제까지 계속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이 트루 잼스톤 섀도우는 딜 올리는 데는 충분히 좋은 섀도우긴 하지만 이런 많은 다른 섀도우들과의 비교 역량 때문에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로드 베어러즈를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맥시멈 맘머스랑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트루잼은. 그럼 로드 베어러즈가 너무 비싸다. 그러면 뭐 다른 거 쓸만한 거 없겠느냐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유용하게 사용했던 게 스펠 캐스터가 있습니다. 자, 스펠 캐스터, 슈즈, 아머, 이어링 페넌트 다 있는데요. 이어링 페넌트로 풀 템페스트를 잡았으니까 스펠 캐스터 아머 섀도우는 캐스팅, 변동 캐스팅을 감소시켜주고 고정 캐스팅까지 0.3초가 있습니다. 세트로 꼈을 경우에. 보통 장비 세팅할 때 마법을 쓰는 직업군들은 변동 캐스팅과 고정 캐스팅에 가장 골머리를 써고요. 반드시 잡아야 될 두 가지 속성이기 때문이죠. 이럴 때 많은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스펠 캐스터입니다. 캐스팅이 전혀 문제없다. 그러면 이걸 사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 스펠 캐스터를 세팅하는 경우에 본장비에서 캐스팅 끌어내는데 너무 고심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초반 육성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장비를 찰 수 있는 제한이 많이 있다 보니까 캐스팅이 잘 안 나오는데 그 점을 제대로 개선시킬 수 있는 섀도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쉴드 웨폰 부분이 남잖아요.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클레버, 퍼펙트 사이즈. 퍼펙트 사이즈는 물공 쪽에서도 썼던 거죠. 이게 물리 공격뿐만 아니고 모든 크기 적에게 주는 물리와 마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클레버만 많이 썼는데 퍼펙트 사이즈도 마법계가 쓰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속성 마법 데미지가 가장 흔하게 올라가는 옵션이에요. 모속마 올리는 것보다 모크적 데미지를 올리는 게 더 데미지 상승이 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퍼펙트 사이즈 웨폰을 씁니다. 클레버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클레버 쉴드 섀도우를 쓰는데 변동 캐스팅 감소도 있고 모든 속성 마법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제 클레버 같은 경우도 입지가 많이 줄은 게 워낙 이제 후반 템들 보면 모든 속성 마법 데미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증댐은 밸런스 있게 고루고루 맞추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로드 베어러즈, 풀 템페스트, 퍼펙트 사이즈, 클레버 실드 세팅을 말씀을 드렸고요. 마법 계열도 똑같이 있습니다. 풀 스펠이 있습니다. 극딜형 섀도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풀 파워 말고 마법 계열은 풀 스펠이라고 있어요. 아머 슈즈를 풀 템페스트 했을 때는 이 세팅법을 못합니다. 마스터는 쓰기 싫고 풀 템페스트를 기반으로 한 극딜형 세팅을 하겠다 싶을 때는 이 풀 스펠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쉴드 웨폰은 어떤 걸 하냐? 매지컬 쉴드, 매지컬 웨폰을 차면 딱 6세트가 완성이 되죠. 이게 바로 극딜 섀도우 세팅법. 풀스펠은 이어링 펜던트를 가지고 있을 때 세팅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유틸성 섀도우에 대해서 아직 설명을 안 드렸어요. 전투, 능력을 높여주는 거 말고도 좋은 게 있는데 뭐 일단은 사냥이 잘 되니까 뭐 공격력 올리는데 제일 치중을 많이 하겠죠. 유틸성 섀도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풀 템페스트나 풀 페니트레이션은 못 빼요.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다른 부위에서 내 게임을 원활하고 편하게 해주는 그런 섀도우들. 대표적으로 헤이스티가 있습니다. 헤이스티, 웨폰과 실드, 그리고 슈즈, 아머가 있는데 풀 페니트레이션이나 풀 템페스트가 이어링 펜던트일 경우에만 가능해요. 두 가지를 모두 착용하고 15재련 이상일 경우에 이동속도 가속화가 뭐냐면 민증속도, 그러니까 이동속도 30% 증가를 무한히 유지시켜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웨폰과 실드는 한 개만 차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드든 웨폰이든 하나를 빼고 이거 하나만 착용하면 돼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섀도우, 특히 민첩성 증가 같은 이동 스킬이 전혀 없는 캐릭터는 헤이스티 섀도우를 해도 하나 빼고 세팅을 하게 됩니다. 항상 이동속도 증가된 상태로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유틸 섀도우, 대표적으로 이 그리드가 있죠. 요즘에는 보통 탐욕 스크롤, 환상총서 탐욕 스크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잘 쓰진 않지만 이 그리드 섀도우, 예를 들어서 뭐 웨폰이 남는다 그러면 웨폰 부분에 그리드 섀도우를 써서 탐욕을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탐욕 스크롤 쓰는 걸 아까워하고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이 그리드 세팅을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탐욕 스크롤이 편해서 탐욕 스크롤을 쓰고 있고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쓰고 있지만 혹시나 탐욕 스크롤 말고 다른 탐욕템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그리드를 한 부위 쓰시면 되고요. 그리드 섀도우 같은 경우는 스위칭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스위칭 잘 하시는 분들은 세팅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스위칭을 하시면 되고요. 마공형 섀도우 하나 설명 안 드렸네요. 오토스펠, 아머 섀도우와 슈즈 섀도우가 있는데 각종 마법이 터짐으로 평타 마공 형태, 그러니까 마검 섀도우 체이서 같은 게 육성할 때 상당히 편하고요. 다른 직업도 이렇게 특이하게 평타 유형으로 키울 수도 있고 정말 재밌는 섀도우, 육성에 도움을 주는 섀도우 중에 하나니까 일단
거론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물리 계열도 있느냐? 물리 계열도 있어요. 이 물리 계열 같은 경우는 이어링 펜던트가 있고 이 페이탈 매너스가 발동을 하죠. 이런 섀도우 보니까 느껴지시겠죠? 풀 페니가 아머 슈즈일 경우에는 이 메이저 오토 스펠을 사용할 수가 있고, 마법은 반대로 이어링 펜던트가 돼야지 오토 스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캐릭터를 키우냐에 따라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죠. 이번에는 방어력에 도움을 주는 섀도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그나로크에서는 저항치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력으로 버텨내는 능력을 좀 얻고 싶다, 이럴 때 쉴드 섀도우와 웨폰 섀도우에 장착할 수 있는 스태미나 섀도우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장착했을 경우에는 높은 물리 저항치를 얻어내실 수가 있고, 특히 심층 1층 같은 데서 이 스태미나 세트를 껴보니까 상당히 방어력이 증가를 하더라고요. 또한 이런 것들은 이제 스타우트 이어링 펜던트로 이제 추가적인 옵션까지 끌어낼 수 있긴 한데, 이 부위가 이제 보통 페니트레이션이나 로드 베어러즈 같은 거랑 중첩되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진 않아요. 그런 섀도우들이 없을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섀도우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섀도우들이 정말 많은데,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섀도우들 위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스터 섀도우 장점과 단점, 그리고 풀 페니트레이션, 풀 템페스트로 세팅했을 때 어떤 세팅을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감사드립니다.